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통큰 로봇 투자에 들어갑니다. 6월 이 종목 10배 뜁니다. 로봇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8,7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최근 정책 중에서도 새로운 신정책 테마주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을 수 있냐 물어본다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습니다 하신 분들은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있으니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삼성의 통큰 로봇 투자에 따른 추후 10배 이상 성장이 가능한 로봇 저평가 종목이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최근 삼성전자에서 450조라는 큰 투자 발표를 했고요. 사실상 하나라든가 SK라든가 LG라든가 모든 기업들을 합쳐도 사실상 삼성만큼은 돈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M&A에 대한 기대감도 나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냐? 바로 로봇 쪽에 돈이 쏠리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삼성의 통큰 로봇 투자에 따른 6월 충분히 10배 이상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로봇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삼성의 인수합병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였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 인수합병 진행 중이다. 어딘진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어디랑 좀 논의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보시면 한종희 삼성 부회장 31일 인수합병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합병을 한다고는 했었지만 어디랑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2회 삼성호 암상 시상식 만찬 행사 뒤에 취재진과 만나 삼성전자 M&A와 관련해서 윤곽이 언제쯤 나오냐라는 질문에 보안 사항이라 아직 얘기하기 좀 곤란하다라고 했지만 웬만해선 지금 M&A가 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2에서 열렸던 기자 간담회에서도 반도체라든가 여러 부문에서 M&A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진행 중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기업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이거는 보안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용 전력을 웬만하면 싹 다 이 재생에너지로 갈아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언제쯤이냐 물어봤을 때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곧 큰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큰 선언이 아마 조만간 이 M&A 관련된 얘기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M&A가 이제는 뭐다, 그냥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만간 큰 발표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왜 6월이냐는 거죠. M&A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거는 알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굳이 6월이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중요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본격화됐고 6월에 착공이 예상되고, 착공을 하면 뭐겠어요? 착공식을 하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추진하는 170억 달러 약 21조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이 6월부터, 그러니까 이게 5월 기사입니다.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버비는 최근 온라인 소식을 통해서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건설 추진 현황과 최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땅을 그냥 적당히 다지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다지고 나면은 이제 진짜 공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건설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테일러시에서 대대적으로 파운드리 공장 착공식을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착공식에서 아마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나
아니면 여기 안에서 아까 얘기한 큰 발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텍사스주 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한다면은 이번에 이 방한을 했을 때 가장 처음 간 게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테일러 씨의 공장에서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공장에서는 5G, HPC, AI 등 시스템 반도체 생산 계획이고요. 그래서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착공식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이 테일러 씨의 공장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죠. 예, 그냥 땅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미국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테일러 씨 파운드리 공장 건설 본격화가 6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냥 뭐 저철한 착공식이 아닙니다. 대대적으로 미국에 우리가 방한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착공식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착공식이 진행될 것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6월 이 테일러시 착공식에서 대대적인 아마 대형 발표가 이뤄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사실상 취업 제한이 들어간 이재용 부회장이죠. 왜냐면은 아직 사면이 되지 않았고 석방이 됐기 때문에 취업 제한이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정말 이 넓은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선밸리 모임에 참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외 M&A나 국내 M&A나 속대 내려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 취임식을 기점으로 숨가쁜 5월을 지낸 삼성 부회장이 하반기에도 경영 보폭을 더욱 확대하고 조금 빠르게 또는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주최하는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총수로서 존재감을 가시한 만큼 위기 돌파를 위해 미국의 선밸리 컨퍼런스도 참석을 합니다. 아니 선밸리 컨퍼런스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디어 정보기술 업계의 거물들의 모임인 선밸리 컨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억만장자 클럽으로 알려진 선밸리 컨퍼런스고요. 매년 7월 아이다호주의 휴양지 선밸리에서 열리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앨런 앤드 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고 사실상 초청을 받지 않으면 애초에 갈 수가 없는 컨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애플, 뉴스코퍼레이션, 타임워너 등 아까 말씀드렸던 억만장자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전망이나 또는 미래를 나누는 그런 컨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팀 쿡 등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중요한 경영인들이 좀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인수합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 또는 미래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벨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이는 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6년 만에 찾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사절단으로서 미국에 동행하면 부담을 최소화하고 선벨리 컨퍼런스와 미국 테일러 공장 착공식에도 이번에 좀 참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랑 대통령이랑 같이 간다 한다면은. 그래서 이 부회장의 방미가 성사되면은 IT 회사 최고 경영진과 회동을 갖고 최근 기술 동향과 대형 M&A 등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이 선밸리 컨퍼런스에서도 6년 만에 참석을 하면서 대형 M&A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몇 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석방이 된 이후에 6년 만에 선밸리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거고 그 뜻은 이제는 진짜 삼성전자 총수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대형 M&A를 좀 어느 정도 좀 이 서로 간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충분히 여기에 대해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실제로 최근에 무슨 삼성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삼성의 로봇이라는 거죠. 삼성 로봇 8월 출시 목표입니다. 그래서 협력사들도 들뜨고 있다라는 거죠. 왜? 협력사들의 M&A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M&A 플러스 이 로봇 출시를 하면은 우리도 당연히 수혜를 받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A와 그다음에 이제 이 납품을 하는 기대감이 동시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로봇 사업화 TF팀이 사업팀으로 격상이 됐고요. 인력이 10배 증원이 됐고요. 미국 특허로 이제 또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5만여 대 물량 생산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봇 주요 협력사로는 센서, 반도체, MLCC 등등 로봇 부품 양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로봇 시장 규모가 약 지금부터 10년 안에 지금 보시면 하나로 약 6천억 원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로봇 시장이 별로 안 큰 상태라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작년이네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 지금부터 9년 뒤에 얼마? 약 11조 원이라는 성장세. 최소 얼마? 최소 10배 이상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한다면은 지금 보이는 로봇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린 식당 가보면은 한 4개, 5개 중에 1개 식당이 로봇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10배 이상. 그러니까 거의 한 2개 가게 중에 1개는 로봇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언제? 2030년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33%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년 안에 10배라면 말도 안 되는 성장세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진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출시를 앞두고 국내 협력사들이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부회장이 직접 미래먹거리를 낙점한 것이 로봇이 연내에 상용화 되면서 로봇 부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얼마? 로봇 인공지능에 약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 발표한 거고 이 돈은 총 투자 450조의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투자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의 1차에서 3차 협력사들은 로봇 투자를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주행 로봇의 출시를 8월로 잡고 속도를 내고 있고요. 초기 물량은 3만에서 5만 대로 FDA 승인을 받았고 충분히 보행 보조 로봇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심 협력사의 로봇 부품 조달과 제조 등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로봇용 감속기 등 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제외하고는 센서, 반도체, MLCC 등 아마 이 국내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MLCC 기술을 확보한 삼성전기도 협력 대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투자 규모와 물량을 밝힐 수 없으나 로봇 출시 발맞춰 부품 양산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부품은 개당 단가가 높고 당연히 높겠죠. 수익성이 커 삼성전자 매출이 증가할수록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 점유율이 더 커지길 바라겠고 아마 커질 거라고 예상도 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로봇 시장은 약 10배 이상 지금 보시면 20배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로 봤을 때는 한 4, 5년 내에 10배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로봇에 대해서 정확히 8월에 출시가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100% 확신할 수는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M&A도 있고 그리고 M&A 이전에 사실 이게 진짜로 당장 나올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8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지금 진짜 로봇의 진심이고 로봇 출시의 진심이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이 협력사들도 이미 생산 준비 또는 생산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삼성이 지금 로봇에 대해서 8월 출시를 목표로 지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산하기 위해 협력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요. 로봇을 뭐 삼성만 만듭니까? 다른 곳은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최근에 했던 얘기가 있죠. 바로 테슬라의 AI 데이 2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8월 달에 진행하기로 했죠.
전 바로 직전 AI 데이에서 테슬라가 우리는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AI 데이 2에서는 테슬라의 진짜 로봇에 대한 이런 이 시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만 있었어요. 확정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말이 안 나왔으니까. 시제품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 집중 AI 데이가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연기된 거죠. 그럼 이거는 악재 아닌가요? 지금 김동국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은 8월에 로봇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AI 데이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달 미뤄버렸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게 테슬라봇,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약간 뭐 이미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를 당초 예고한 8월 19일에서 9월 30일 한 달을 조금 더 좀 더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늘렸냐?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프로토타입 바로 C 제품을 공개하기 위해서다. 뭐다? 이번에 시제품을 공개한다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못을 박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할까 안 할까가 아니라 한 달 미룬 이유는 그냥 내가 테슬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에 한번 시제품을 보여줄게 하면서 한 달을 미뤘다라는 거죠. 상당히 기대감이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6월 3일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가 몇 달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한 달 미루고 그 다음에 몇 달 안에 로봇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9월 달 AI 데이 9월 30일에 그럼 충분히 휴머노이드를 공개할 수 있겠구나라고 모두가 확정을 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일상생활을 돕는 똑같은 로봇이라 보시면 돼요. 크기도 172cm로 사람의 크기고요. 무게가 뭐 100kg씩 가는 거 아니에요? 57kg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일반적인 여성분들의 몸무게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속 8km로 움직일 수 있고 125kg까지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들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해본 게 아닙니다. 155kg 나가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거를 보여준 적도 없는데 그냥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머리에는 오토파일럿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당연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위터입니다. 바로 이제 테슬라 AI 데이 이 미뤘다 9월 30일로. 그래서 we may have an Optimus prototype working by then. 이 옵티머스라는 이 로봇의 프로토타입을 아마 그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트위터를 공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네. 아까 전에는 8월에 이 삼성전자의 어, 로봇 출시가 있었는데 이번엔 뭐다? 그 이어서 9월 달에 테슬라의 AI 데이 2가 진행이 되고요. 이건 뭐다? 여기서 프로토타입 바로 옵티머스라는 테슬라 봇의 시제품을 공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로봇을 언제까지 봐야 돼요? 6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까지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오케이 출시하는 건 알겠어. 근데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뭐 성장이 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손 딸리는 미국 기업들 로봇 직원 40%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직원이 지금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쓰기보다는 로봇을 쓰자. 왜? 지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잔소리도 솔직히 말하면은 할 필요가 없고 실수가 없고 로봇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공장 등에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 도입이 미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인난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로봇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첨단 자동화 협회 자료를 이용해서 올 1분기 미국 기업의 산업용 로봇 주문이 지난해보다 약 4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회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의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작년을 가볍게 능가하는 호황이 예상되고 계속해서 아마 성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충분히 뭐 해볼만 했는데 근데 이제 이후에 구인난이 지속되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 로봇이라도 써가지고 버텨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생각이 바뀌어 나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로봇의 성능이 좋아지고 사용이 편리해진 것도 식품 및 소비재, 의약품, 금속 가공,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로봇 도입이 늘어난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봇이 비싸긴 해도 써보니까 비용 절감이 중장기적으로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이 주문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당장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널리 도입이 되면은 이거 일자리를 아예 그냥 뺏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공정 자동화 가속화하면은 인간의 노동력 과잉 공급과 임금 하락이 초래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사람이 더 못할 텐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조금 생각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한다면은 실업률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로봇에 대해 이 수요가 늘고 생산이 는다라는 거는 오히려 생산성이나 원가 절감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는 로봇에 대한 성장성이 40%씩 나와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을 실제로 뭐 테스트라든가 쓰고 있는 곳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네이버와 5G 특화망 동맹을 맺어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한번 확산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로봇이 돌아다니지는 않고요. 5G를 통해서 한번 자율주행 로봇, 내가 없는 로봇이 잘 돌아다닐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또는 이 인프라를 구축해 준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는 제245 1784에서 삼성전자와 이음 5G 서비스를 위해 협력을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5G 특화망 선정 이후에 올해 3월 삼성전자 5G 특화망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 현역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고, 여기 안에서 로봇이 이렇게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음 5G에 연결된 클라우드는 로봇 두뇌 역할을 해서 수십에서 수백 대에 달하는 로봇과 정보를 동시에 주고받을 뿐 아니라 자율주행 경로를 초저지연 실시간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뭐 택배라든가 커피 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대용량 데이터 업로드가 요구되는 기업에 특화해 이음 5G 전용 장비 업로드 주파수 비중을 일반 통신망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할당을 해서 데이터 처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음 5G가 제조물류, 항만, 의료 등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지금 논의를 진행 중이고, 지금 이 테스트를 끝내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로봇들이 어디서든 일을 하고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잘 돼야만 앞으로도 더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로봇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산 로봇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삶 자체에 녹아드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AI 로봇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 뭘 통해?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뭐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다 삼성전자 M&A에 대한 기대감과 삼성전자에서 로봇에 대한 수혜주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 수혜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감속기입니다. 로봇 감속기. 왜냐면 로봇 감속기를 대부분 해외에서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국내 얼마 없는 기업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급등한 거 제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MLCC 관련 아까 협력한다 했죠? 삼성전기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메탈입니다. 그리고 해성 TPC, 그 다음에 삼성 로봇과 관계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속기였어 라고 하지만 감속기를 만들었던 로보티즈입니다. 그래서 이 5개 기업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삼성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당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저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부담되는 가격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메탈 같은 경우에도 주가 급등 이후에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성TP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장 이후에 상당히 좀 저가 부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이나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RS 오토메이션은 한 번은 수급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에서 계속 추세 전환해서 만들어주고 있긴 한데 관심을 계속 주고 보자 말씀드리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추세 전환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얘도 감속기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관련된 감속기를 얘기를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를 갔냐면은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90조 들고 유럽으로 출장을 갔고요. 반도체 통큰 결단 촉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 주 유럽 출장길에 올라 인수합병 투자를 최종 점검합니다. 그래서 안팎에서 대형 M&A 발표 시기가 약 3분기 정도로 유력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7월, 8월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출장에서 네덜란드 SML을 방문해서 반도체 장비 협의는 물론이고 유럽의 파트너들과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통신 분야에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 7일에 나가서 18일까지 이어지는 유럽 출장이 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등등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 이 현장 경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방금 얘기한 네덜란드 방문 같은 경우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고 왜 네덜란드에 갔냐? 네덜란드에는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요한 EUV 이게 이제 나노 공정이 꼭 필요한 거죠. ASMR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ASMR 관련해 가지고 이제 EUV를 거의 독점을 하고 이번에 TSMC를 잡기 위한 뭐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M&A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아마 이 3분기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M&A 관련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M&A 관련주는 항상 텔레치스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관심 정도는 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 노력하고 있는 거 또는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로봇에 대한 진심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까 전에 새로운 정책,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또는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알려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고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니까.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신정책주 테마주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 꼭꼭 누르시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에 저희가 4만 명 달성 자료 배포라고 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배포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정책주 총정리 자료집에서 올려놨고요. 이거를 여러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6월 3일, 2일, 31일, 30일, 5월 27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당연히 이번 이 6월 7일에도 제가 올려드리겠죠.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로.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그리고 오늘 무슨 어떤 종목이 강할까 이런 종목들 정리를 해드리죠. 재건 오늘 서암기업 상한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대장 이슈 같은 것들 다 꼽아 드리니까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자료에서는 당일 이슈가 됐었던 이슈들 또는 전일 최근 이슈들 다 정리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최근에 뭐 태양광 이슈가 있었다. 왜 있었고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자, 이것만 봐도 최근 이슈라든가 종목들 다 한눈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무료로 다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5만 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5만 명 이벤트도 곧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딴 거 안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니까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